안녕하세요. 저는 한 비행기 타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엉망이죠? 왜냐면 5시간 반을 타야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사실은 렌즈도 빼려고 했는데 제가 미련스럽게도 수화물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렌즈통이랑 전부 다. 그래서 렌즈는 이제 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운지에 있는데 좀 좋네요. 먹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앞에 이제 비행기 보면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 비행기가 좀 잘 보이죠? 벌써 몇 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비행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여기 라운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내일 아침 10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아마 집에 가면 한 점심때 되겠네요. 네, 점심 먹고 이제 수업을 달려야 됩니다. 내일 수업도 5시간인가 있고 끝난 후에 홍콩이랑 회의가 있어요. 미팅이 있어요. 제가 홍콩에다가 내년에 나랑 협업하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협업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일 저녁 좀 늦게 하고 싶대요. 근데 거기도 이제 수업이 늦게 끝나니까 저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저도 저녁에 수업이 많으니까 저녁 10시쯤에 회의를 하지 싶어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번에 원래 12월 달에 홍콩에서 고려대학교랑 조인일에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2월 25일인가? 아니 12월 23일인가? 크리스마스 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피부과랑 다 소개해주고 이제 원장이랑 피부과 시술 받는 거 가격이랑 전부 다 조율해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갖다 주진 않았지. 그냥 전달해줬지. 근데 학생 모집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만 해도 벌써 뭐 어느 대학교랑 해가지고 단기 모집하는데 뭐 학생 모집을 못했다 하는 걸 제가 한 3번째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홍콩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수요를 생각하면 거기 현지에서 모집하는데 학생 모집이 어렵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학생 모집이 어렵기가 어렵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학생 모집 못하는 걸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회의를 할 때 대체 어느 구간에서 학생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냐 원장님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홍보 방식에서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홍콩 국제센터에서 홍보를 하는 방식을 봤을 때 그냥 줄글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뭐 어디 어학연수 간다 그러면 포스터 한 장짜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음악 붙여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이 단기 어학연수가 많고 흔해진 시대에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직접 학생 몇 명을 섭외를 해서 단기 어학연수를 가는 모습과 체험하는 모습과 이런 걸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소감이라든가 그 학생들이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런 걸 다 인터뷰를 따가지고 편집을 해서 재밌게 올려야 애들이 가고 싶지. PDF에다가 음악 붙여가지고 하는 건 그냥 제가 봐도 재미없으니까 안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홍보에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모시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대체 내년에 나랑 무슨 협업이 하고 싶은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저도 이제 제 조건을 제시를 할 생각이에요.
저는 홍콩에서 뭔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국제센터를 잡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국어 관련한 어학센터는 다 잡겠다는 생각으로 갈 거란 말이죠. 사람 얼굴 나오네. 그래서 내일 한번 미팅을 들어보고 내년에 이제 틀을 좀 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월요일에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신청했어요. 8만 원이더라고요. 김치 짜글인가 된장 짜글인가 뭐 만든대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를 가서 체험을 해보고 촬영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중국에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국제센터들하고 협업들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냐 그런 거를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아침 일찍 가서 미팅을 하고 이제 1시부터 이제 쿠킹 클래스 듣고 편집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또 그거 홍보하고 다음 주에 한국에 있는 동안은 원데이 클래스로다가 이제 케이팝하고 그 케이푸드 쪽을 한번 싹 돌아가지고 컨텐츠를 올릴 생각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있으니까 좀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 일단 여기서 그 해외 방송 잘 안 돼요. 약간 방송이 되기는 되는데 트래픽이 이상해요. 트래픽이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끝내고 나서 방송 기록을 보니까 뭐 기록으로는 6,000명씩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오기는 20명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실시간 접속자 수가 20명대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보통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면 800명씩 들어와요. 근데 200명을 원래 평타를 치는 사람인데 해외에서 여기 특히 베트남에서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베트남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실명 인증을 해야 또 인이 되기 때문에 대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인이라는 거는 그 중국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계정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인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노인이 시야자가 된대요. 노인 다운로드가 된대요. 한국에서는 안 돼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중국에서 판 핸드폰을 베트남 사람이 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중국 휴대폰을 베트남에 수출해서 베트남에서 산 게 아닐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고서는 다운로드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아이폰을 사더라도 아이폰에서 중국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러고도 중국인 그 신분증이 있어야 이 계정을 그 입력해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재밌는 일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제 노인에 들어가서 저를 추가하고 저한테 연락해서 수업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트남 사람 한 3명? 4명 정도가 저한테 수업 문의를 했고요. 역시 이게 어디에 가서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층이 상당히 달라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하루에 보통 팬을 100에서 200명씩을 모으고 한 달이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2주 동안에 방송을 2번밖에 못했습니다. 2주면은 팬이 적어도 2,500명은 모이거든요. 그래서 2달 안에 1만 명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래서 다음 달 12월까지 제가 팬이 3만 명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달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도 트래픽이 그렇게 잘 잡히는 편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가요. 100명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이거 열기만 하면 짝짝짝 들어오기 때문에 팬이 없을까봐 걱정은 안 되는데 여기 해외니까 좀 잘 안 되네요. 이게 방송이.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수업 뛰고 저녁에 홍콩이랑 회의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루가 가지 싶네요.